반갑습니다. 하루마감 인사드립니다. 긴 휴일을 보내고 다시 출근하는 첫날, 여러분 어떠셨나요?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어른을 위한 이솝우화 전집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조금은 힐링이 되길 바라고요. 이야기들이 전체적으로 짧지만 그 이야기 안에 내포하고 있는 삶의 지혜들을 잘 발견하시면서 편안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자 이솝. 어른을 위한 이솝우화 전집. 솔개와 뱀. 한 마리의 솔개가 하늘에서 날아내려와 뱀을 잡아채서 올라갔다. 그러나 뱀은 몸을 비틀어 가지고 솔개를 꽉 물었다. 그러자 그 두 마리의 짐승은 까마득히 높은 곳에서 일직선으로 낙하하여 솔개는 땅바닥에 떨어진 충격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다. 뱀은 이렇게 큰 소리를 쳤다. 너는 왜 어리석게도 나에게 해를 입히려 들었지? 나는 너에게 아무런 짓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야. 나를 낚아채 가다니 100번 죽어도 벌받아 마땅해. 말의 울음소리를 흉내낸 솔개. 솔개는 본래 다른 목소리를 갖고 있었다. 솔개의 목소리는 높고 찢어지는 것 같은 소리였다. 그러나 어느 날 솔개는 말이 우는 소리를 무척 아름답게 들었기 때문에 그 울음소리를 흉내내고 싶어졌다. 그래서 열심히 흉내를 내서 울어보았으나 도저히 말과 같은 울음소리를 낼 수가 없었고 동시에 자기 자신의 본래의 목소리도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것이 솔개가 그 자신의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또 말처럼 울지도 못하는 이유이다. 낙타를 처음 보았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워했다. 그의 커다란 몸집에 모두들 겁을 집어먹고 도망을 쳤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낙타의 온순함을 깨닫게 되자 사람들은 용기를 내서 조심조심 그 옆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차츰 낙타가 화를 낼 줄조차 모른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면서 사람들은 낙타에게 굴레를 씌우고 아이들에게 끌고 다니도록 고삐를 쥐어줄 정도로 얕잡아 보게 되었다. 두 마리의 쇠똥구리. 조그만 섬에서 황소 한 마리가 풀을 뜯어먹고 있었는데 두 마리의 쇠똥구리가 그 황소의 똥 속에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있었다. 겨울이 찾아오자 쇠똥구리 중 한 마리가 다른 쇠똥구리에게 바다를 건너 본토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모험 같지만 해협을 건너가서 겨울을 나고 오겠다고 말했다. 만일 그곳에서 많은 먹이를 발견한다면 잔뜩 가져다 주겠다면서 그는 친구에게 만일 혼자 남게 되면 먹을 것을 더 많이 차지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리하여 그 쇠똥구리는 바다를 건너서 본토로 날아갔는데 그곳에서 신선한 똥들을 구경하게 되었다. 그는 그 똥 위에 내려앉아 개걸스럽게 파먹기 시작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자 다시 섬으로 되돌아왔다. 그가 살이 찌고 건강해진 것을 본 친구는 먹을 것을 가지고 돌아오겠다던 약속을 상기시키고 빈손으로 돌아온 그를 나무랐다. 그러자 이기적인 쇠똥구리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봐, 나를 탓하지 마라. 이곳에서 너무 멀기 때문에 그랬던 거니까. 그곳에는 먹을 것이 너무 많았지만 그것을 여기까지 가지고 오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어. 새끼 개와 어미 개. 제발 옆으로 걷지 말아라 하고 어미 개가 자식에게 타일렀다. 그리고 옆구리를 젖은 바위에 대고 그렇게 비벼대지 마라. 그러자 새끼 개가 대답했다. 네 엄마. 엄마가 나에게 걷는 법을 가르쳐 주려면 먼저 엄마부터 똑바로 걸어보세요. 엄마가 걷는 것을 지켜보고 그대로 따라할 테니까요. 정원사와 개. 정원사의 개가 잘못해서 우물 속에 빠져버렸다. 개를 살려보려고 정원사는 우물 속으로 용감하게 내려갔다. 그러나 정원사가 자기를 우물 속에 더욱 깊이 밀어 넣으려고 한다고 생각한 그 개는 고개를 바짝 쳐들어 주인을 물었다. 손을 물린 정원사는 고통을 견디다 못해 혼자 우물 위로 기어 올라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유, 왜 내가 쓸데없는 짓을 하려고 했지? 그 녀석은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는데 내가 왜 그 못된 짐승을 살려보겠다고 위험한 짓을 하느냔 말이야. 키타라 연주가. 재능이라고는 전혀 없는 키타라, 하프 연주가가 회반죽을 두텁게 바른 단벽으로 둘러싸인 집안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노래를 하고 있었다. 그 단벽에 의해서 공명된 노래소리를 듣고 자신의 목소리가 무척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해서 극장에서 공연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무대 위에서 노래를 너무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던지는 돌팔매를 피해 무대 밖으로 도망쳐 나와야 했다. 개똥 집박귀. 한 마리의 개똥 집박귀가 숲속에서 산딸기를 쪼아 먹고 있었다. 그 달콤한 맛에 넋을 빼앗긴 개똥 집박귀는 그곳을 도저히 떠날 수가 없었다. 들새 사냥꾼이 그곳에서 황홀지경에 빠져있는 개똥 집박귀를 관찰하고 있다가 끈끈이 덫으로 개똥 집박귀를 손쉽게 잡았다. 죽음을 눈앞에 둔 개똥 집박귀가 이렇게 한탄했다. 가엾은 내 신세, 먹는 즐거움 때문에 목숨이 날아가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도둑들과 수탉. 남의 집에 넘어 들어간 몇 명의 도둑은 그곳에 수탉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할 수 없이 그 수탉이라도 잡아 가지고 나왔다. 도둑들에게 잡아 먹히게 된 것을 안 수탉은 그들에게 자기는 밤마다 일을 하러 가도록 사람들을 깨우는 매우 쓸모있는 동물이라고 호소하면서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도둑들이 대답했다. 너를 죽여야 할 다른 이유는 모두 젖혀놓고서라도 우리가 도둑질을 못하도록 사람들을 깨우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너를 살려둘 수가 없다. 백조와 주인. 백조는 죽을 때가 되면 노래를 부른다고 한다. 한 남자가 팔려고 내놓은 백조를 보고 백조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풍문이 생각나서 백조를 샀다. 어느 날 연회를 베푼 주인은 백조를 데려다가 잔치가 벌어지는 동안 노래를 하라고 시켰다. 백조는 끝까지 침묵했다. 그러나 얼마 후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백조는 구슬프게 노래했다. 백조의 주인은 이것을 듣고서는 이렇게 말했다. 죽을 때가 되어야만 노래를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노래를 하라고 시킨 내가 바보였지. 차라리 그때 널 죽일 준비를 했다면 노래를 불렀을 텐데. 사냥개와 개들. 집에서 기르는 어떤 개가 사나운 맹수와 싸우도록 훈련을 받았다. 어느 날 그 사냥개는 다른 사냥개 몇 마리가 전투태세로 길게 늘어서 있는 것을 보자 그만 목에 매여 있는 목걸이를 끊고 거리로 달아나 버렸다. 길거리에 다른 개들이 황소만큼이나 덩치가 큰 그를 보고 물었다. 도대체 넌 왜 도망가는 거니? 난 이제 잘 알게 됐어. 사냥개가 대답했다. 내가 평소에 실컷 먹고도 남을 만큼 풍족함 속에 살긴 해도 곰이며 사자와 싸우면서 항상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말이야. 그러자 다른 개들도 깨닫는 바가 있었다. 비록 배고플 때도 있지만 곰이나 사자와 싸울 필요가 없는 우리가 속 편하게 사는 거로군. 개와 수탉과 여우. 서로 친구 사이인 개와 수탉이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수탉은 나무로 올라가 잠을 청했으며 개는 나무의 밑에 있는 움푹 파인 구멍 속에서 잠을 청했다. 수탉은 자신의 습성대로 새벽이 되자 목청껏 울었는데 지나가던 여우가 이 울음소리를 듣고 나무로 달려와서 수탉에게 이렇게 유혹했다. 이리 내려와 보세요, 나리. 그토록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신 분을 한번 안아보고 싶군요. 그러자 수탉이 말했다. 그렇다면 나무 밑에 자고 있는 문지기를 일단 깨우시오. 그래야 내가 내려갈 수 있으니까. 여우가 문지기라고 불린 개를 깨우러 다가간 순간 개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여우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방울을 단 개. 사람을 잘 무는 개가 있었다. 그래서 개 주인은 하는 수 없이 개가 다가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리도록 개의 목에 방울을 매달았다. 개는 아무것도 모르고 방울을 흔들어대며 뽐내듯 광장을 걸어다녔다.
이를 보다 못한 늙은 개가 그 개를 나무랐다. 대체 뭘 그렇게 뽐내며 다니는 거지? 지금 너는 잘나서 방울을 단 게 아니라 숨겨진 네 나쁜 심성을 온 세상에 알리고 있는 거라고. 토끼들과 개구리들. 하루는 토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토록 두려움에 떨며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했다. 토끼는 결국 인간이나 개, 독수리, 그리고 여러 동물들의 먹잇감이 아닌가. 공포 속에서 계속 살아가느니 차라리 모두 한꺼번에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 결정이 받아들여지자 토끼들은 모두 물에 몸을 던지려고 호수를 향해 우르르 몰려갔다. 그때 호숫가 주변에 있던 개구리들이 토끼들이 내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는 얼른 호수에 뛰어들어 몸을 숨겼다. 이걸 보고 선두에 있던 토끼 한 마리가 이렇게 외쳤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나의 동료들이여. 스스로를 해치는 것은 하지 맙시다. 여기를 한번 보시오. 여기에 우리보다 무서움을 더 많이 타는 동물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토끼와 여우. 토끼가 어떻게든 여우의 환심을 사보려고 이렇게 말했다. 여우님이 교활하단 소리를 들으시지만 사실 그건 어느 누구보다도 여우님이 교육적으로 시간을 활용하는 법을 잘 아시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게 정말인가요? 그걸 확인하고 싶다면 오늘 밤 나와 함께 우리 집에 가세. 식사나 하면서 내가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보여주겠네. 여우가 말했다. 토끼는 여우의 집에 따라갔다. 그러나 집에는 저녁 식사를 위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있는 것이라곤 그 집에 온 토끼 자신뿐이었다. 이에 자신의 운명을 깨닫게 된 토끼는 비통해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너의 명성은 바로 이 간교한 수작에서 나온 것이구나. 사자와 개구리. 멀리서 들려오는 개구리의 울음소리를 들은 사자는 저렇게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짐승은 아마도 커다란 동물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고는 자신도 이에 맞서 으르렁거렸다. 상대가 나타나길 기다리던 사자는 이윽고 호숫가의 모습을 드러낸 개구리를 발견하고 다가가서 두 발로 밟아버리며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조그만 녀석이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어대다니? 사자와 돌고래. 사자가 해변을 어슬렁거리다가 물속에서 머리를 내미는 돌고래를 보게 되었다. 사자는 돌고래에게 친구가 되자고 제안했다. 당신과 나는 아마도 가장 멋진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는 지상에서 맹수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으며 당신은 바다의 통치자니까요. 돌고래는 이를 기꺼이 수락했다. 얼마 후 들소와 오랫동안 적대 관계에 있던 사자는 자신을 도와달라고 돌고래를 불렀다. 돌고래는 사자를 돕고자 육지로 올라가려고 애를 써봤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러자 사자는 돌고래가 자신을 배반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돌고래가 말했다. 나를 탓하지 말고 어머니 자연을 탓하시오. 그분은 나를 물속에서 지내도록 만들었을 뿐 땅 위를 걷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사자와 토끼. 잠들어 있는 토끼를 발견한 사자는 옳았구나 하고 잡아 먹으려고 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사자의 눈앞에 사슴이 나타났다. 사자는 토끼를 놔두고 이번엔 사슴을 뒤쫓았다. 어수선한 소리에 잠이 깬 토끼는 놀라서 도망가 버렸다. 사슴을 놓친 사자는 토끼가 있던 자리로 돌아왔으나 토끼마저 사라진 것을 알고는 이렇게 말했다. 더 큰 것을 바라다가 손안에 든 것마저 놓쳐버렸구나.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만 하루마감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한 잠 주무세요.